저 학교 다닐 적에는 평소 안 하던 공부를 하면 듣는 말이 바닥에 엎드리라는 말이었어요. 공부에 관심 없다고 대학교 같은 거 포기하고 졸업하면 차라리 공장 갈 거라는 애들한테도 성적 올리라고 그렇게 닥달하는 선생님도 막상 걔네들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면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말은 저렇게 했지만 졸업하자마자 공장 갔던 애들은 거의 없었지만요. 뭐 어쨌건 이런 건 억지로 야자 시간을 버티고 있다 보면 자주 보이는 일이었는데요. 공부 안 하고 펑펑 놀던 애가 갑자기 공부한다면 일단 걔네 엄마부터가 안 믿었어요. 엄마조차도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부한다고 학원을 갈 수 있을 리도 없잖아요. 그저 이젠 학원비마저 떼어먹으려고 한다는 오해나 받았죠. 뭐 그래도 걔가 정말로 마음 잡고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했다 쳐요. 학원은 엄마한테 오해받아서 글렀고 그럼 의지할 곳은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주변 엄마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친구랑 친해지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도 알게 되지 않겠냐는 그런 것들요. 일단 평소 공부에 관심 없던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과 친해지는 게 불가능이고요. 어쩌다 친해진다 하더라도 그거랑 공부랑은 관련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 공부하기에도 힘겨운 애들인데다가 걔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지 딱히 누군가를 잘 가르치거나 한 건 아니니까요. 결국 공부머리 없는 애들이 매달릴 곳이라고는 학교 선생님뿐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잡았다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건 힘들었어요. 수업 시작하면 일단 숙제 검사나 교과서 검사 같은 걸 하고 나면 진도 나갈 시간도 모자라요. 그렇다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교무실에 선생님이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평소에 선생님 찾아 질문 같은 걸 해보지 않은 애들은 아예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주변에 물어보자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구박이나 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배신자라며 왕따 당하는 애도 봤었어요. 이렇게 요령 없는 애들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야자 시간이었어요. 야자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랜덤하게 바뀌어서 그렇지 그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 업무를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야자 시간에 복도로 나가서 선생님들께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걸 상당히 자주 봐왔으니 그나마 야자 시간이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틀린 생각은 아닌데요. 최소한 한때 공부를 포기했던 애들한테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도 다 타이밍이 있는 건데 얘네들은 그걸 못 맞췄어요. 자기는 선생님께 질문하려고 복도로 나갔는데 도망치려는 애로 오해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그 오해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체벌로 시작하거든요. 손에 문제집이 들려있건 말았건 공부해야 할 자습 시간에 돌아다닌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뭐 억울하지만 모르는 걸 질문할 수라도 있었다면 다행인데요. 대부분 헛짓거리 하지 말고 시킨 거나 잘하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내세요. 정작 걔는 그 시키는 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선생님께 간 거였는데도요. 이후로도 몇 번쯤 교실을 벗어났다가 혼나는 경험 몇 번 하면서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요령껏 질문하러 다니는 걸 보고 나면 언제쯤 어떻게 질문하러 나가야 되는지 감을 잡게 되는데요. 솔직히 자기가 감이 안 잡히면 다른 애가 질문하러 나갈 때 같이 나가기만 해도 될 문제잖아요. 문제는 몇몇 선생님의 경우 몰라서 나간 애를 이것도 모르냐며 혼내는 경우도 있는 거였어요. 선생님 입장에서야 그 정도는 질문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이나 공부 좀 하는 입장에서야 기본적인 거지 지금껏 공부 포기했던 애 입장에서는 감도 잡히지 않았을 문제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쯤에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간혹 가다가 모르는 걸 어쩌냐고 울면서 매달려서라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디 시끄럽게 하냐며 손에 증거 바닥에 내려놓고 벽을 짚으라고 해요. 공부 의지가 있고 없고 간에 일단 자율학습 시간에 시끄럽게 한 벌은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후로 선생님의 기분 따라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여기까지가 좀 험난하기는 해도 한 번 가르쳐 주실 적에는 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애머리가 돌대가리던 아니던 일단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차분히 가르쳐 주시곤 하셨어요. 비록 걔 하나 때문에 자율학습 감독이 소홀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나마 이런 케이스도 선생님 기분이 평이하고 별다른 일이 없을 적에나 가능했어요. 그날따라 선생님 기분이 좀 안 좋으시다거나 정말 선생님이 바쁜 경우에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이럴 때 선생님은 아예 우리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바닥을 통통 치면 바닥에 엎드려 뻗쳐야 했고 벽을 탁탁 두드리면 벽을 짚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고서도 뭐가 바쁜지 서류를 뒤적이시던데 그런 때에는 쉬는 시간까지 벽만 짚고 있기도 했어요. 이런 경우들에는 쉬는 시간이 되었다고 체벌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은 교무실로 돌아가는 게 바쁘다는 듯 그냥 손짓해서 들어가라고만 하세요. 이건 정말 선생님이 말할 시간도 아껴야 할 만큼 바쁜 경우였고요. 그냥 기분이 좀 나쁜 경우엔 발소리 시끄럽다고 신발장에 발 올리고 엎드리라는 경우도 있어요. 손에 문제집을 들고 있는 걸 보면 무슨 의미인지는 뻔히 아실 텐데도 그냥 그날은 학생들을 상대하기 싫으신 거였어요. 그렇게 쉬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합을 주면서 한 번씩 회초리를 휘두르셨어요.
그럼 질문하러 나오려던 애도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른 애들 혼날 적에 나가봐야 같이 혼나기만 할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아니면 눈치 없이 쉬는 시간 다 되어갈 때 질문한다고 나가는 경우도 문제였어요. 쉬는 시간은 선생님도 쉬는 시간일 텐데 그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혼나야죠. 그럼에도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 겨우 반에서 중하위권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선생님들도 슬슬 걔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세요. 이제는 대입도 포기한 그런 인생 포기자가 아니라 그래도 노력을 하려는 애다. 이런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수업 시간에도 더 자주 기회를 주셨어요. 칠판에 적힌 수학 문제를 풀 적에도 더 자주 불려 나와서 문제 풀이를 하고는 했어요. 당연히 나올 때마다 틀려서 칠판 짚고 맞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습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걔한테 좀 많이 물어보기는 하셨어요. 당연히 많이 틀렸었고 선생님도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 좀 해보겠다는 애를 상대로 선생님들이 왕따 시키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걔한테만 질문을 했다거나 한 거 아니었어요. 질문을 할 때 언제나 걔를 포함시킨다는 말이었죠. 선생님들도 할 말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렇게 공부하려는 의지가 남아있을 때 더 몰아쳐서 성적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거였어요. 겨우 반에서 중위권 정도의 성적으로는 제대로 된 대학교에 가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이거랑 그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 말을 들은 애는 또 설득이 되었어요. 당시엔 선생님이 학생에게 애정을 가지고 체벌을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고 믿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몽둥이를 드는 건 다 학생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만 올리면 되는 일이라고. 너는 공부 포기한 내 친구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아이지 않느냐고. 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에 너는 아직도 정신을 차렸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서 몇 대만 더 맞고 정신 차리자고. 이런 말을 들어도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제대로 자세를 잡지 않았다며 이게 내가 아직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가진 증거라고 이러니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대충 말로만 설득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때는 이미 엎드린다고 넘어갈 만한 단계를 지나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계속 멍 때리고 있다간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때이기는 했어요. 그렇게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혼이 나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겨우 교실로 갔어요. 물론 제가 혼이 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혼나는 친구를 어디까지나 지켜본 입장이고요. 선생님이 이걸 어디 상담실에서 한 게 아니라 복도에서 설득하고 혼내고 한 거라 저랑 다른 애들도 옆에서 고스란히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저걸 속냐고 생각했지만 그걸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설득당한 애는 또다시 선생님들 체벌을 견딜 동력을 얻은 거였어요. 내가 비록 지금은 매를 맞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도 걔는 언제까지나 그래야 했어요. 성적 조금 올랐다고 집에서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 것도 아니잖아요. 잘 되어봐야 학원을 다니는 정도였겠죠. 그리고 당시 학원은 학교보다 체벌이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걔보다 성적이 더 높은 애들은 놀고 있나요 어디? 걔가 혼자서 되지도 않는 머리 굴려가며 자율학습하고 있을 때 다른 애들은 집에서 개인 과외 받아가며 학원에서 더 혹독한 체벌을 견디며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몇 달 견디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반에서 20등 안으로 진입을 못하면 포기하게 마련이었어요. 그리고 성적이 폭락하겠죠. 그럼 선생님들은 기껏 정신 차리는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다며 화풀이성 체벌을 했어요. 걔는 또 지금껏 체벌을 견디던 습관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혼만 나고 했고요. 그러니 그런 역경을 뚫고 성적이 많이 올랐던 몇몇 선배들 사례를 중복해서 들었는지도 모르죠. 돌대가리에서 성적 상위권이 되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런 언니들이 부럽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상위권이 되었다는 말이지 무슨 전교 1등이 되었다거나 한 건 아니니까요. 결국 그런 선배들은 수능 치르는 그 전날까지 매질을 당했을 확률이 높아요. 너는 컨디션 관리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너는 마지막까지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수능 날까지 혼날 수는 없으니 그 전날인 오늘 확실히 정신 차리고 가자고. 그러니 당장 엎드려 뻗치라고. 저런 말을 들으며 수능 쳤을 이름 모를 선배를 위로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마 친구들한테 들은 것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